제 인생은 교육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0살까지는 공부했고 또 그 이후에 30대 중반까지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학교라든가 학원에서 지금은 뭐 글 쓰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역시 교육의 연장으로 본다면은 교육 인생입니다. 6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최고 공부 열기를 언제 받느냐? 제가 할 때냐? 아니면 학생들 가르칠 때냐?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닙니다. 제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한때 행정고시 학원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시험을 앞두고 최종 특강을 하는데 정말 강사들도 또 수강생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든 또는 학원에서는 정말 스카이 이른바 서울대 학생들도 많이 봤는데 서울대 지나간 학생도 이 지방이긴 하지만 논술학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못 봤습니다. 강사와 수강생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한 과목을 하는데 이를테면 법학이면 뭐 법학, 세법이면 세법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야 뜨거웠습니다. 학생들 공부에 열기 없습니다. 절실함 없다고요. 지금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다녔다기보다도 엄마 위해서 엄마가 가라니까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58년 개띠 저희 시골 학교 또는 시골 마을에서 보면 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도 못 가는 수가 많았습니다. 아니 시골 마을에는 고향 마을에는 초등학교 나와서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못 가는 애가 즐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학교만 가도 고등학교만 가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또 그래야 인생이 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제가 학원을 하면서는 정말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예,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인데 부모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어찌 보면 부모들이 와서 특히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와서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공부가 뭔지 알잖아요. 공부의 효용도 알잖아요. 그리고 공부 방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학부형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아니 어머니들이 와서 공부하고 적어도 학생이 한 2주 다니면 엄마들도 1주쯤 가서 학교에 가서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공부 학부모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들도 잘 자극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아니까 같이 또 공부하고 부모가 공부하는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 공부 잘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열기가 중개사 강의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죠. 합격하려는 공부, 실용적인 공부, 그리고 내 직업이 달린 취업을 좌우하는 공부, 그리고 중개사 공부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부동산학 개론, 뭐 세법, 법학 개론 굉장히 어렵고 심화되어 있더라고요. 수능 시험 다음으로 수강생이 많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1, 2차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어렵기로 15회든가 뭔가 하여간 유명해서 뭐 공부를 잘못해서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면 쓸데없느냐? 그 공부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에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 전세 자녀들 그 등기할 때라든가 이렇게 저렇게 써먹었습니다. 공부가 무엇이고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중개사 준비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퇴직한 다음에 제2의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 학생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학교 다녀야 한다니까 또 누구는 학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니까 학교 다니면서 부모가 고생해서 학교를 보내주는데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공부했는데 부모가 되어서도 사실은 잘 몰랐고 우리나라에서는 공부가 직업을 갖게 하는 즉 신분을 상승하는 도구로서 공부와 결혼이 중요했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공부 한번 하면 학위 쓰면은 몇 년 갔죠. 옛날에는 5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유학 갔다 오는 그 첨단 과학 같은 것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때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학문이 나와서 소용이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생애 주기가, 학문의 생애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전문성을 계속 보강할 필요가 있고, 지식은 계속 변하고, 경쟁이 심화하니까 평생 학습 시대가 되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잖아요.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 퇴직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가고도 남았는데 하는 소리가 절로 나고, 제가 관찰해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열기를,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 그걸 봤는데,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고 시한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공부를 할 때는, 필요에 의한 공부를 할 때는 절실히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들도 그걸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든 제 자녀든 뭐 어떻게 됐냐고요? 그런 도움을 받았죠. 지금도 취업을 위해서 중개사라든가 뭐 노인 그 요양보호사라든가 각종 자격증을, 제 친구도 보면은 이렇게 그 입문인데도 그쪽에 전기기사든가 기능사들 자격을 따서 또 이렇게 취업하고, 제 외삼촌 형 보니까 이렇게 지인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어떤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어디에 취업을 하든 그런 준비를 하더라고요. 사무직은 한정이 있죠. 짧죠, 생명이. 그러나 기술자는 생명이 길잖아요. 어디서든 기술자는 자기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전문성을 발휘하면 월급을 탈 수 있잖아요. 정년이 아니라 70대, 80대까지도 우리 그 처이모 쪽에 보면 뭐 80대 가까이까지 이렇게 전기기술자로서 해외에서도, 저 울산에서도, 그리고 이 전주에서도 오래오래 직업 생명을 누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전성기가, 사무직은 과학자는 20대 30대라면, 사무직은 뭐 3, 40대라면, 기술자들은 50대 60대까지도 체력이 뒷받침하면 70대까지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70대 80대 돼가지고 만학도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소원을 성취하는 측면도 있죠.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저도 뭐 문학 박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윤동주 시로 문학 박사기를 77세 중기 사장님인데, 뭐 아주 그 오랫동안 동원 특수화학을 50년 동안이나 경영했다는 황재철, 참 위대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학 박사입니다. 황재철, 77세에 윤동주 시로,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로 문학사 박사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30대 중반에 받았는데 대단하죠. 77세까지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그때 학위를 땄다는 거예요. 뭐 80대 수능을 본다느니, 80대 그 손자와 같이 공부를 한다느니, 자식이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학위를 따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또 학위를 따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이제 일면에서는 그때 학위를 따서 뭐 하겠느냐, 옛날도 학위 따서 뭐 5년 갈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든 아니면 교양이나 상식을 갖추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더군다나 피해를 줍니까? 우리나라 총력, 국력을 더하는데요. 실용적인 거, 저도 실용적인 공부를 합니다. 지금 그전에 이제 교양, 인생 성형을 이렇게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주식 공부를 또 하고, 아니 채권이 뭐야? 또는 옵션이네, 선물이네, 이런 게 뭐야? 경제가 돌아가는 경제 뉴스를 보려면 그런 걸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공부를 합니다. 실용적인 공부를 하고, 대개는 저도 뭐 하기는 이제 문학으로 했지만은 정말 소설이나 이런 문학을 보기보다는 실제 써먹는 공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한 1, 2년 사이에 아마 몇백 권을 읽었을 겁니다. 주식 관련, 경제 관련. 그런 공부를 해도 되죠.
실용적인 공부를 주말에 하는 사람이, 주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그게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하죠. 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때 공부를 하면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 그때 문자를 보면 영상을 본 사람보다 잘 나갈 겁니다. 왜? 남들이 쉴 때, 남들이 정지해 있을 때 한 발 한 발 나가는 셈이니까. 그리고 교양과 취미와 상식, 거기에 문맹을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죠. 80대 공부하고, 여기 지금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간신문, 진안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진안신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문해학교라고 글자를 해독하는, 문맹을 탈출하게 하는 그런 그 학교에서 또는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 혜택을 받은 다음에 자기 사는 일상을 그대로 써는, 뭐 시, 이미지 중요하죠. 운율 중요하죠. 그 내포성 중요하죠. 함축성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실성입니다.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그 상태더래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농과 밭에 나가보면 풀이 많다, 안 가야 한다. 논밭을 안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논에 밭에 나가보면 풀이 많다. 많다 할 때 어떻게 썼어요? 여기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그냥 많다.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바르게는 많다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그냥 좋다. 그냥 이렇게 써요. 뭐 어떻게 써야 돼요? 좋다. 그래야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쓴 거예요. 맞춤법이, 띄어쓰기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게 문자화되면 또 자식들도 읽고 자기도 읽고 또 그 신문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이렇게 어찌 보면 늙은 다음에, 늙어서도 글 깨우친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리고 자기 일상을 그대로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 탈 때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병원 가서도 뭐 기계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런데 일단 글자를 아니까 어떻게 또 설명해주면 그 기계 활용해서 돈도 내고 뭐 이렇게 영수증도 받고, 그러면서 어때요? 공부하는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랬구나. 내 자식들이 이런 공부를 했구나. 공부를 하니까 이런 세계가 열리는구나. 내가 이런 세계를 몰랐는데 알게 됐구나 하는 거예요. 중개사 따면 다시 끝입니까? 전문지식 강화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등기하는 것, 그 다음에 세금 매기는 문제,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영업사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취미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도움 또는 동아리 이런 데 가서 사람들과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고요. 경제, 사회, 심리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요. 이렇게 공부는 인생의 과업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공. 영리하게 공부해야 되죠. 영공.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죠. 지공. 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리하게 공부하고, 무엇보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이 중요하죠. 지공해야 되죠. 이런 사람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노인, 참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무슨 나이 먹어가지고 공부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공부해야 젊은 애들하고 소통하지, 공부해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공부해야 내 전문성이 달리지 않고 이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내 이를테면 그 긍지도 느낄 겸, 또 경제적인 문제도 풀 겸, 그리고 내 지식을 통해서 이 사회 봉사도 할 겸,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노인이 절로 될 겁니다. 그리고 재미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계속해서 그 지식을 보강하고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그게 늙은이가 아닙니다. 젊지만 공부 안 하고 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늙은인 겁니다. 꿈꾸는 사람은 늙었어도 공부하니까 젊고, 젊지만 생각이 늙고 낡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늙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 노인이라야 살아남는다. 공부하는 노인이 세상에서 이긴다. 나를 이기고 남을.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